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700원을 아직 회복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자, 리플코인의 모멘텀은 변한 게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정말 판도가 틀려졌어요. 판도가 틀려진 게 뭐냐?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을 우리는 그 과정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메이저 코인들 다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비트코인 ETF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펀드나 해당되는 ETF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더욱더 분산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업비트도 그렇고 빗썸도 그렇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 ETF가 나오니까 해당되는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로 바뀌는 그 부분에 대한 자금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계속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 그게 아니죠. 직접과 간접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산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자리를 매김하면서 움직임을 점차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오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모두 다 올라갈 거야. 물론 이 부분에 틀린 말씀도 아니지만 직접과 간접 투자가 분산되는 그 효과가 거래대금의 분산 효과를 나오기 때문에 리플 또한 하방 압력을 받고 비트코인 또한 하방 압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 시장 리플 코인이 아직 700원을 회복 못했다. 리플 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부분의 코인들이 모두가 다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리플 코인 여기 700원 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부분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걸 한번 보시죠. 주봉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지금 우상향 패턴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상승력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느슨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지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한 분들은 어떤 걸 말하냐? 고래들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움직인다면 이 고래가 누굽니까? 기관이고 기업이죠. 기관인 기업 요 아이들은 천천히 비중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죠?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하든 이 부분에서 이더리움 ETF가 나오고 리플 ETF가 나온다. 전반적으로 ETF는 점차 확대가 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비중을 고래들은 늘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플코인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이벤트고요. 모멘텀은 리플은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부분과 함께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그리고 말씀드렸던 리플랩스의 IPO 그리고 ETF까지 이러한 이벤트들이 쭉 남아 있는데 왜 그 효과를 못 발휘하고 있을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죠. 왜 6천만 원 밑으로 다시 떨어졌습니까? ETF가 나왔는데 분산되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지금 포트를 맞춰가고 있어요. 반감기 전까지 포트를 무조건 만들어 놓을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알고 있으면 우린 리플코인 어떻게 투자합니까? 매수와 매도의 비중은 어떻게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리플 코인이 왜 이렇게나 늦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단가들 보이시죠? 이 단가들은 뭡니까? 목표가예요?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권을 체크해 놓은 거고 이 라인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매매 대응 방법도 같이 만들어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 구간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를 넣어 드릴게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죠? 위에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거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이 모든 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먼저 문자를 받아보시면서 영상을 같이 보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시겠죠.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비트코인 ETF랑 많이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거 뉴스를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지난 1월 24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어떤 내용이냐? 코인 시장 추락의 주범이 있었다. 근데 주범은 누구냐? 바로 고래가 움직였다. 자, 주범이 고래라고 해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왜 코인 시장을 하락하게 만들었을까? 이제는 코인 시장을 떠나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1월 24일에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어떠한 뉴스가 나옵니까? 이러한 뉴스가 나와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14일 동안 1.9조 원이 순유입되었습니다. 시장에 안착은 성공되었습니다. 이게 2월 2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보세요. 일주일 전에 나왔던 뉴스는 고래가 시장을 하방 압박으로 끄집어내렸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1.9조 원의 순유입이 되었다. 어디에? 비트코인 현물 ETF다가. 간접 투자죠. 간접 투자가 늘어났다. 그러면 직접 투자에 대한 자금은 당연히 많이 간접 투자로 이동했겠죠. 그 말인즉슨 뭡니까?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거래 시장에 자금력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어떠한 게 나옵니까? 보세요. 비트코인 고래들의 보유량이 증가했어요. 2월 2일 날짜로 나왔던 뉴스입니다. 같은 2월 2일인데 5,900만 원을 돌파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고래가 보유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단기 바닥은 지났다. 비트코인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고래가 끄집어 내렸고 다시 끄집어 올렸을까? 당연하겠죠. 비트코인 ETF에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ETF라는 건 펀드입니다. 펀드이기 때문에 운영사가 비트코인을 사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리플코인 왜 떨어졌습니까? 리플코인의 하락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리플의 하락 이유는 뭡니까? 전체적인 비트코인이 흔들흔들거린다. 비트코인이 흔들거린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식시장, 코인시장, 같이 연동되어 있는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따라 변동성이 엄청 나왔고, 또한 코인시장에만 연결되어 있는 비더리움 ETF, 이 이더리움 ETF가 나올 것이다, 못 나올 것이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또 변동성을 만들어요. 이러한 변동성들을 만드니까 시장은 이렇게 하락력을 만들었던 거지. 리플이 갖고 있던 상승 모멘텀, 뭐라고 했죠? CBDC.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CBDC는 디지털 화폐예요. 지금 종이 지폐, 동전 이용하십니까? 이제 이용 안 하죠. CBDC가 도대체 언제 나올 거냐? 우리는 벌써 종이 지폐 이용 안 합니다.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는 곧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이게 CBDC예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또한 CBDC의 개발 속도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해당하는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코인 시장이 점차 커집니다.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죠. 코인은 이제 전반적인 모든 산업군들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리플 코인이 떨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그대로 있는데 더군다나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는 어떤 사들, 파트너사들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러한 파트너사들 보시면 SBI, SCB, 비테크, SABB, 모듈러, 노바티. 자, 이러한 은행들 다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국내에 있는 은행이에요? 미국에 있는 은행입니까? 아니에요. 영국에도 있고요.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모두가 다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왜 맞잡고 있을까요? 리플의 상승 모멘텀이 없으면 이 파트너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죠. 더군다나 리플의 파트너사들의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고래라고 불러요. 이 고래들의 자금이 이탈이 나왔겠죠. 근데 이탈 안 하죠. 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으니 파트너사들 당연히 더욱더 투자 자금을 늘려야 되겠죠. 투자를 늘려야 되겠다. 투자를 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수익을 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볼까요? 저점에 매수해야 되겠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매수하겠습니까? 안 하죠. 매집이라는 게 어떻게 매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도 끄집어 내려서 매수하고 올라가다가도 끄집어 내려서 매수하고 이렇게 매수하는 게 매집이라는 거. 고래들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개인들의 물량 흡수할까요? 바로 고래들의 자전거래. 자전거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높은 단가에 매도주문 걸어놓고 낮은 단가에 매수주문 걸어놔서 못 올라가면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다시 매수한다. 이게 자전거래예요. 누가? 고래들의 매집 패턴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영상을 이어가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내에서 보시면 국내 화폐 거래 규모가 2조 9,524억 원.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분산이 돼요. 직접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접 투자로 바뀌기 때문에 이 자금력이 분산됩니다. 어떻게 분산됩니까? 비트코인 ETF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래 대금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코인베이스에서 또한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주식 시장에서 하방 압박 받았습니다. 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러한 이벤트가 나오는 거는 대외적인 이벤트와 함께 움직이겠죠. 뭡니까? 바로 보세요. 비트코인 그리고 ETF의 한방, 파월의 또 한방. 비트코인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2월 2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ETF의 한방은 뭡니까? 이더리움 ETF죠. 이더리움 ETF가 안개 속에 갇혔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뭡니까? 비트코인 ETF와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데자뷰예요.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에 하루 전만 하더라도 해킹 이슈가 있었죠. 왜?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ETF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완전 틀린 겁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자체예요. 이더리움은요, 알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알트코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들어온다. 당연히 시장은 더욱더 큰 상승력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 ETF가 나오니까 자금이 분산된다 말씀드렸죠. 분산되는 과정을 우리 먼저 겪고 있습니다. 진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 어떤 진통입니까? 제도로 가고 있는 진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파월의 또 한 방. 이건 뭡니까? 파월이 누구예요? 미국 연준 의장이에요. 연준 의장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이에요. 기준금리 결정했죠. 자, 이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뭡니까? 2월 1일 날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2월 2일 날짜 미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끄집어 보면 2월 1일 날 금리를 결정했던 거 어떻습니까? 예측치 5.5%, 실제로 5.5% 나왔어요. 변함이 없죠. 동결입니다. 그러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 이벤트가 시장을 크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끔 만들었고 2월 2일 어제 날짜로 비노 고용지수가 컨덤 점프를 했어요. 예측치가 187K였는데 실제로 353K. 노동시장 엄청 강하구나. 그럼 미국 연준 입장에선 어떻게 할까요?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시장은 근근하다. 시장은 든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하방 압박. 자, 여기에 말하는 이 금리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코인 시장과 어떤 연결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실까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요.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담스럽죠. 나중에 집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업들 입장 어떻게 할까요? 기관들 입장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 코인 시장의 자금을 빼고 주식 시장의 자금을 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압박했다라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리플 코인이 왜 떨어지냐, 비트코인이 왜 떨어지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이 뉴스를 한번 더 보시죠. 뉴욕 코인 시황 출발 연준의 결정을 소화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답니다. 비트코인 42K 레벨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연준의 결정을 소화하고 있다. 왜 이런 뉴스가 나왔겠습니까? 왜 코인 시장과 별개의 문문인데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연준이라는 데는 달러를 발행하는 곳입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곳.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왜 전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냐? 당연히 달러가 있기 때문에. 이 달러의 금리 때문에 전 세계 기관들, 기업들, 요 아이들에 대한 고래들이라고 하는 요 아이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런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해킹 이슈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해킹 당한 게 아니라 개인 계정이 해킹이 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왜?
해킹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해킹당했다. 이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좋다고 이게 나쁜 뉴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회사 리플이 아니다. 개인 계정에 해킹된 거다. 그러면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뢰감을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킹당했으니까 무조건 급락이 나와야 돼.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회사가 해킹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비트코인이 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은 이 고래가 만들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리플이 0.5달러를 지지하고 무너지게 되면 올해 리플 가격은 사상 상승 가능성이 높다. 강세로는 여전하다. 조금 의아하죠. 0.5달러 지지선을 무너지게 되면 왜 상승합니까? 이게 바로 과매도라는 거예요. 과매도. 과매도라는 게 뭡니까? 매도 물량이 과하게 나왔다. 그렇다는 건 뭐죠? 무조건 반사적인 반사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반등 신호를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반등 신호가 끝이 아니라 이 뉴스 한번 보시죠. 4개월여 만에 0.5달러 아래 내려왔고 첫 데드 크로스의 과매도를 시사했다. 이 말인즉슨 확실하게 너무나 많이 내려왔던 이 단가 그리고 내려왔을 때 리플의 매도 물량이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방 압박을 전반적으로 모두 갖고 왔었는데 리플만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근데 리플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매수해야지 이랬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매도했던 경험들 많으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아실 겁니다. 단타를 하든 중장기로 들고 가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포트를 확실하게 나누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또한 어떻게 떨어뜨릴 때도 떨어뜨리고 다시 올릴 때도 올리고 고래들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리플 또한 그 고래들의 움직임을 같이 면밀히 분석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물론 힘듭니다. 다시 700원을 이탈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어떻게 비중을 늘리느냐, 매입가가 높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확실한 수익 구조를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또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 또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 무료거든요.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니까 문자도 받아보시고 카톡방 주소 들어와서 같이 투자하시면 확실한 수익 구조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마찬가지로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조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